커피는 오늘날 인류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음료 중 하나입니다. 물 다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자주 마시는 음료가 바로 커피라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찾는 습관, 점심 식사 후에 카페 타임, 혹은 늦은 밤까지 업무를 이어가기 위한 에너지 보충 수단으로 커피는 우리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커피에 대한 상식 중 상당수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는 그 오랜 역사와 복잡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수많은 오해와 과장, 그리고 상업적 전략에 의해 새로운 이야기로 더 씌워져 왔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커피는 중독성이 강하다. 에스프레소가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다.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이런 말들 중 상당수는 절반만 맞거나 혹은 완전히 잘못 알려진 사실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왜곡된 커피 상식을 파헤치고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검은 액체가 품고 있는 진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커피의 역사적 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커피는 단순히 현대의 기호품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양치기들이 발견한 붉은 열매에서 시작된 커피의 이야기는 이후 이슬람 세계로 퍼져나갔고 오스만 제국의 문화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면서 지금의 세계적 음료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커피는 단순히 각성 효과를 주는 음료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을 담아내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17세기 유럽의 지식인들이 모여 토론하는 공간이 되었고 카페는 혁명과 사상의 발원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커피 속에는 단순한 맛과 향 이상의 무게가 담겨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길고 문화적 의미가 풍부한 만큼 커피에는 수많은 오해가 덧붙여졌습니다. 일부는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신념이었고 일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중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상업적 이해관계 속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신화였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프레소는 강력하다라는 이미지는 커피 브랜드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조한 측면이 큽니다. 실제로 카페인 함량만 따지고 본다면 에스프레소보다 아메리카노나 브루드 커피가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커피는 몸에 나쁘다라는 인식 역시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지만 현대 과학 연구는 오히려 커피의 긍정적인 효능을 다수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상식 중 절반 이상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면에는 과학적 사실, 역사적 맥락, 그리고 상업적 서사가 얽혀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커피를 둘러싼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풍부하게 즐기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챕터에서는 커피의 기원에서 시작해 우리가 흔히 믿는 커피의 상식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재해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커피를 올바르게 즐기기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할 것입니다. 단순히 맛있다라는 감각을 넘어 왜 이런 맛이 나는가, 왜 이런 오해가 만들어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커피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인류의 문화와 과학이 교차하는 거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커피의 상식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잘못 알려졌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1. 커피의 기원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전설. 커피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에티오피아의 목동 칼디 이야기일 것이다. 칼디는 어느 날 붉은 열매를 먹은 자신의 염소들이 갑자기 흥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을 느꼈다. 그 역시 열매를 먹어보았고 곧 자신도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다. 이것이 커피의 시작이었다는 전설이다.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는 교과서나 광고 속에서 흔히 등장하지만 문제는 이 전설이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 적은 없다는 점이다.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커피의 기원을 아름답게 포장한 신화로 평가한다.
실제로 커피의 원산지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남서부의 카파 지역이다. 커피라는 단어 자체가 이 지역 이름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원산지와 세계적 음료로 발전한 과정 사이에는 아라비아 반도의 역할이 있었다. 15세기 무렵 예멘의 수피 수도승들이 커피 열매를 달여 마셨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들은 밤새 이어지는 기도와 명상에 집중하기 위해 각성 효과가 필요했고 커피는 그들의 수행 도구로 쓰였다. 커피는 단순한 열매에서 종교적 음료로 격상되었고 이슬람 문화권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가 에티오피아에서 바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라비아 반도의 중개가 결정적이었다. 예멘의 항구 도시 모카는 커피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했고 이곳에서 출발한 커피는 오스만 제국을 거쳐 유럽에 도착했다. 모카 커피라는 이름 역시 이 도시에서 비롯된 것이다. 초기의 커피는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방식과 달랐다. 원두를 볶아 갈아내는 방식이 정착하기 전에는 열매를 직접 씹거나 꿀과 버터에 섞어 먹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에티오피아 일부 지역에서는 커피 체리를 직접 씹는 문화가 남아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음료의 형태는 근대 이후에야 확립된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에서 커피가 처음 전해졌을 때 그것이 환영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교회는 커피를 이교도의 음료, 악마의 검은 국물이라 불렀다. 심지어 일부 성직자들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사탄의 추종자로 낙인 찍었다. 그러나 커피를 둘러싼 운명은 곧 반전된다. 교황 클레멘스 8세가 커피를 직접 마셔본 뒤 남긴 한마디가 커피의 명운을 바꿔놓았다. 그는 이토록 맛있고 향기로운 음료를 사탄에게만 맡겨두기에는 아깝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 발언 이후 커피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사교 문화와 정치 담론의 장을 형성하는 커피하우스 문화로 발전했다. 결국 커피의 기원은 단순히 목동의 전설이 아니라 종교와 문화, 무역과 정치가 얽힌 복합적인 역사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칼디와 염소 이야기는 아름다운 서사일 뿐 진실의 일부만 담고 있는 것이다. 커피는 기원의 순간부터 이미 인간 사회의 신념과 욕망, 필요 속에서 변주되어 온 존재였다.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커피 속에는 단순히 카페인의 각성 효과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 에티오피아의 숲에서 시작된 야생의 기운, 예멘 수도원의 기도, 유럽 교회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산업혁명의 도시 풍경까지 한데 녹아있다. 그렇기에 커피의 기원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은 곧 인류 문명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는 일과 다름없다. 챕터 2. 커피의 기원과 초기 오해. 커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흔히 전해 내려오는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의 고원에서 양을 치던 목동 칼디가 어느 날 자신의 양들이 붉은 열매를 먹고 유난히 활발해진 것을 보고 그 열매를 직접 맛본 뒤 각성 효과를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전설은 지금까지도 커피의 기원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서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이 이야기가 실제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분명한 것은 커피의 원산지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역이라는 사실과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서 커피나무가 자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9세기 무렵부터 에티오피아의 일부 부족들은 커피 열매를 단순히 씹어 먹거나 버터와 섞어 에너지 보충용 음식으로 활용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음료로서의 커피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음료로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아라비아 반도로 전해진 이후의 일입니다. 15세기경 예멘의 수피 SUFI 수도승들은 장시간의 기도와 명상을 위해 각성 효과가 필요했는데 이때 커피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커피 열매를 볶아 끓여 마시며 종교적 의례 속에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의 커피와 비슷한 형태의 음료가 탄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멘의 항구 도시 모카는 곧 커피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모카 커피라는 이름은 바로 이 시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커피가 아랍 사회에서 급속히 퍼져나가자 곧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일부 이슬람 학자들은 커피가 정신을 자극하고 잠을 쫓는다는 이유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커피하우스를 폐쇄하고 커피 자체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이미 커피가 주는 각성 효과와 사교적 즐거움에 매료되어 있었고 금지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커피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훗날 유럽에 전해지면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커피는 태생적으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음료였던 셈입니다. 16세기 오스만 제국을 통해 유럽에 커피가 전해지자 서양 사회는 새로운 음료의 등장을 놀라움과 의심 속에서 맞이했습니다. 초기 유럽인들은 커피를 이교도의 음료라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종교적으로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당시 교황 클레멘스 8세가 커피를 직접 마셔본 뒤 이토록 맛있는 음료를 이교도만 마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선언하며 커피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일화가 사실인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분명 커피는 금세 유럽 상류층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의 커피는 곧 지식과 토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런던, 파리, 빈과 같은 도시에는 커피하우스가 생겨났고 이곳은 단순한 음료를 마시는 공간을 넘어 사상과 정보가 교환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커피하우스를 펜으로 하는 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오해와 편견은 여전했습니다. 커피가 심장을 약하게 한다거나 불면증과 광기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음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고 부분적으로는 기존의 술 문화와 경쟁하는 커피 문화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커피의 초기 역사는 단순히 새로운 음료의 등장이 아니라 사회적 논란과 오해 그리고 문화적 충돌의 연속이었습니다. 커피가 확산될 때마다 늘 따라다녔던 질문은 이것이 몸에 좋은가 나쁜가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논쟁이야말로 커피를 더 빠르게 확산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금지와 규제가 있을수록 사람들의 호기심은 커졌고 오해와 논란이 깊을수록 커피는 더 강한 매혹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커피를 둘러싼 다양한 오해와 편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초기 아랍 사회와 유럽에서 커피가 위험하다고 여겨졌던 것처럼 현대에도 커피는 건강에 해롭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커피의 기원과 확산 과정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 오해와 논란이 커피 문화를 풍요롭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커피는 언제나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었고 바로 그 점이 오늘날까지도 커피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챕터 3. 커피와 건강 그리고 잘못된 믿음. 커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 음료는 우리 몸에 이로운가 아니면 해로운가? 이 질문은 커피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논쟁이자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17세기 유럽에서 커피가 확산되던 시기, 사람들은 커피가 뇌를 자극해 과도한 흥분 상태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의학 지식이 미비했던 당대에는 새로운 음료가 가져올 신체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약해지거나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커피를 정신착란을 불러오는 독약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의사들은 커피가 두통을 완화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기분을 안정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즉, 커피에 대한 인식은 태동기부터 양날의 검처럼 극명하게 갈라졌던 것입니다. 커피가 본격적으로 세계인의 음료가 된 18세기와 19세기에도 이러한 논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 시기 유럽의 노동자들은 긴 노동시간을 버티기 위해 커피를 찾았고 이는 곧 커피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조장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일부 사회학자들은 커피가 사람들을 비인간적인 노동체계 속으로 몰아넣는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계몽주의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은 커피가 술과 달리 정신을 맑게 유지해 논리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고 칭송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커피와 건강의 관계는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커피 속 카페인이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무리하게 자극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커피는 심혈관 질환의 주범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었고 한동안 커피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들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연구는 담배를 피우는 집단과 커피를 마시는 집단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고 생활 습관 전반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즉, 커피가 해롭다는 결론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과장된 측면이 많았습니다. 이후 더 정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1990년대 이후 다수의 역학 연구와 임상 실험은 커피가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하루 23잔의 커피는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추며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또한 커피 속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는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커피는 분명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는 음료입니다. 어떤 이들은 카페인에 민감해 조금만 마셔도 불안감이나 심장 두근거림을 겪습니다. 둘째, 커피의 부정적 이미지는 오랫동안 미디어와 대중문화 속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히 20세기 초 신문 광고와 건강 캠페인에서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면 신경쇠약이나 불면증을 불러온다고 경고한 흔적이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오해와 잘못된 믿음이 커피 산업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20세기 중반 인스턴트 커피가 등장했을 때 제조사들은 부드럽고 순한 커피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기존의 카페인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또한 디카페인 커피의 등장은 커피는 마시고 싶지만 건강은 지키고 싶다는 소비자의 불안을 반영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커피는 적정량을 마신다면 해로운 음료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음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나친 섭취는 불면증, 소화불량, 불안 증세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개인의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커피는 반드시 해롭다는 믿음은 과학적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문제는 우리가 커피를 어떻게,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마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커피와 건강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음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개인적 경험이 뒤섞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커피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오랫동안 전 세계인의 선택을 좌우해왔습니다. 챕터 4. 카페인에 대한 진실과 거짓. 커피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커피의 각성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 성분으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며 한 잔의 커피를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카페인에 대한 오해와 불안은 커피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결합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과연 카페인은 우리 몸에 얼마나 영향을 주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카페인이 신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데노신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방해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아데노신은 뇌 속에서 피로 신호를 전달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카페인은 이를 차단하여 일시적으로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작용 메커니즘을 보면 카페인이 인류의 생체 시계를 잠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인에 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카페인은 절대적으로 나쁘다라는 생각입니다. 과거 연구에서는 카페인이 불면증, 심장 두근거림, 혈압 상승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카페인을 피해야 한다고 믿었고 디카페인 커피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연구는 이러한 인식의 상당 부분이 과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적정량의 카페인은 건강한 성인의 심혈관 기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각성과 집중력 향상, 기분 개선, 운동 수행 능력 증진 등 긍정적 효과가 존재합니다.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일반적인 커피 소비 수준에서는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것이 과학적 결론입니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디카페인 커피에는 카페인이 전혀 없다라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디카페인 커피에도 소량의 카페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디카페인 과정에서 모든 카페인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디카페인을 완전히 카페인이 없는 음료로 오해하며 카페인 민감자들조차 일부 디카페인 제품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인 민감성은 개인 차이가 크며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에 대한 오해는 단순히 건강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프레소가 카페인이 가장 많다라는 믿음도 그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한 잔 기준으로 보면 브루드 커피나 아메리카노가 에스프레소보다 카페인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양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카페인 농도가 높아 보이지만 전체 섭취량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실은 커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사람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편 카페인과 수면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지만 개인의 체질과 섭취 시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오후 늦게 한 잔의 커피를 마셨다고 해서 반드시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연구에서는 카페인을 섭취한 뒤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내에는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개인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의 사회적 의미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커피와 카페인은 단순히 음료와 성분을 넘어 현대인의 생활과 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직장인의 집중력을 돕고 학생들의 공부 습관을 지원하며 친구들과의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카페인을 위험하다고 낙인 찍는 것은 커피 문화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카페인에 대한 진실은 분명합니다. 적정량을 섭취하면 신체와 정신에 유익할 수 있으며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한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반복된 잘못된 믿음과 과장된 주장 때문에 카페인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가 커피를 보다 현명하게 즐기는 첫걸음이 됩니다. 챕터 5. 커피의 문화적 영향과 현대 사회 속 커피. 커피는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바꿔왔습니다. 초기 유럽에서 커피하우스는 단순한 카페가 아닌 지식과 정보가 교환되는 사회적 허브였으며 펜으로 하는 대학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정치적 논쟁을 벌이고 문학과 철학에 대해 토론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커피를 중심으로 한 소통과 창의적 활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커피는 개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 커피 시장은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커피 한 잔을 만드는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노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커피 생산국의 농민들은 기후변화와 시장 변동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자신이 마시는 커피가 어떤 경로를 통해 만들어졌는지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무역 커피, 유기농 커피, 스페셜티 커피 같은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며 커피 문화는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커피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카페에서는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행위를 넘어 업무를 보거나 공부를 하고 친구와의 교류를 즐기는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의 발달로 카페는 언제 어디서나 연결된 공간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커피를 매개로 자신만의 시간을 구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커피는 각국의 전통과 현대 생활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도 합니다. 터키, 에티오피아, 이탈리아, 일본 등 각국의 커피 문화는 고유한 방식과 예절을 담고 있으며 이는 그 지역의 역사와 사회적 맥락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터키 커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내리는 과정과 결과물을 감상하며 친구나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경험 자체가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현대적인 카페에서는 라떼 아트, 커피 블렌드 체험, 모바일 주문과 같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소비자의 경험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매개체가 됩니다. 커피의 사회적 의미는 직장과 업무 환경에서도 두드러집니다. 사무실에서의 커피는 동료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현시키는 장치로 활용됩니다.
커피 브레이크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팀워크와 생산성을 높이는 문화적 장치가 되었으며, 커피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 관계와 효율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커피는 세계적으로 하나의 문화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스타벅스, 블루보틀, 일리, 라바짜 등 글로벌 커피 브랜드들은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경험을 판매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들은 소비자에게 단순한 음료를 넘어 정체성과 취향을 반영한 경험을 제공하며 커피를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커피가 글로벌화되면서 각국의 전통과 현대적 요구가 충돌하거나 융합하는 과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카페에서 한 잔의 커피를 즐기며 독서를 하거나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는 문화가 자리 잡았지만, 전통적인 이탈리아에서는 에스프레소를 짧게 마시고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각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면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맥락이 결합된 복합적 현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커피는 음료를 넘어 인간의 삶과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자 사회적 연결과 문화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매개체입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휴식과 각성을 경험하고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며 사회적 관계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커피는 단순히 건강과 맛의 문제가 아닌 삶과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창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챕터 6. 커피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 커피는 단순한 일상의 음료를 넘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경제, 문화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커피 산업이 직면한 문제들은 단순한 맛과 즐거움의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성과 환경이라는 큰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커피의 미래를 논의할 때 우리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세 가지 주요 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커피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아라비카 커피는 특정한 고도와 온도에서만 최적의 품질을 내는 민감한 작물입니다. 평균 기온 상승과 강수 패턴 변화, 갑작스러운 폭염과 가뭄은 커피 재배지를 위협하며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초래합니다. 최근 수십 년간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 주요 커피 생산국에서는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 생산 환경이 크게 달라졌으며 일부 농부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태계 파괴 역시 커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흔드는 요소입니다. 전통적으로 커피는 그늘 아래에서 다른 식물과 함께 자라는 그늘 재배 방식이었으며, 이는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토양과 수자원을 보호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된 대규모 농장은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산림을 벌채하고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토양 침식을 촉진하며 장기적으로 커피 재배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사회적 지속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커피 생산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며 농민들은 불안정한 수입과 시장 가격 변동, 혹은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특히 국제시장 가격은 세계 경제와 기후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커피 농부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무역 인증, 유기농 인증, 협동조합 모델 등 다양한 사회적 해결책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농민들에게 정당한 수익과 권리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을 장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의 커피 기업들도 지속 가능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들은 재배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민들에게 교육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재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한 패키징과 친환경적인 유통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단순한 음료 소비를 넘어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며 산업 전반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미래 전망은 기술과 과학이 커피 산업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농업 기술, 유전자 연구, 드론과 센서 기반 재배 관리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면서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후의 강한 품종 개발과 정밀한 수확 관리 기술은 농부들에게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제공하며 미래 커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커피를 즐기는 방식, 선택하는 제품, 그리고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은 커피 산업의 방향성을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맛과 향을 즐기는 것을 넘어 지구 환경과 농부들의 삶,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소비를 고민해야 합니다. 커피 한 잔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결국 커피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커피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단순히 기업이나 농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와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커피 한 잔이 지닌 맛과 향 속에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문화와 기술이 얽혀 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상상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커피가 남기는 이야기와 우리의 선택. 커피는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수세기 동안 인간의 역사와 문화, 과학과 사회를 관통해 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한 잔의 커피에는 고대 아라비카 산지의 태양과 빛, 농부의 땀과 손길, 그리고 현대인의 일상과 문화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단순히 각성을 돕는 카페인의 기능을 넘어 커피는 인간과 자연, 과학과 사회,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우리는 커피의 여러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와 문화 속 커피였습니다. 유럽의 커피하우스와 아시아의 전통 다도와 같은 공간에서 커피는 지식과 사유, 그리고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 잔의 커피를 사이에 두고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새로운 사상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커피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음료가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과학과 건강의 관점이었습니다. 카페인이 우리의 뇌와 신체에 미치는 영향, 적정 섭취와 과다 섭취의 차이, 그리고 카페인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은 우리의 일상과 건강에 직접 연결됩니다. 카페인은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며 기분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두려움과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이해는 우리가 커피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와 산업,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관점이었습니다. 커피 산업은 수많은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사회적 책임이라는 도전을 안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재배와 공정무역,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은 커피가 인간과 지구 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커피의 미래와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커피의 매력은 바로 이러한 복합성에 있습니다. 맛과 향의 즐거움, 카페인의 기능적 효과, 문화적 상징, 사회적 의미, 그리고 환경적 책임이 하나의 음료에 담겨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한 잔의 커피를 통해 다양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 경험을 경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는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어떤 원두를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커피를 즐기며 어떤 브랜드와 가치를 지지할 것인가는 단순한 소비 행위를 넘어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커피를 즐기는 순간조차 우리는 사회와 환경, 그리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며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커피를 단순한 기호식품으로 보지 않고 삶과 문화를 연결하고 인간과 자연을 잇는 매개체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잔의 커피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철학, 과학과 역사,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커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연결과 의미를 떠올리며 단순한 음료를 넘어 인류와 지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커피는 우리의 일상을 깨우고 문화를 형성하며 지구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결국 우리 각자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한 잔의 커피가 남기는 작은 순간이 세상과 미래를 바꾸는 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생각하며 선택합니다.